할 수 있는 게 팥빙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베스킨라빈스 알죠? 뒤에 숫자가 몇 개요? 어? 얘 말고 30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얘 말고. 어? 괜찮아. 이거 처음에 물어봤을 때 한 4번은 틀려야 구별이 돼. 생각해봐요. 만약에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는 없어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든지 간에 아니면은 텐트를 치고 살더라도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은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이렇게 세분하면은 대체제 찾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은 대체제 찾기 어려워요.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대체제 찾기 쉬워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범위를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의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 있죠. 걔가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여기 보시면 라면 있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몇 프로 변한 거예요? 20%.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라면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사 먹을 거 아니야. 200원 올랐다고 우리가 이거 못 사올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자동차 알죠?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6천만 원이 됐대. 얘도 20% 오른 거야. 그런데 200원하고 1,000만 원은 우리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크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야, 원래 올 상반기에 차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있다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 예민하게. 이럴 때는 그냥 소비할 수 있으니까 비탄력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비탄력적과 탄력적이라는 개념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 표현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비 행위를 해요. 마트에 가서 얘는 내가 꼭 사야 되는 애 같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유, 또 올랐네 그러면서도 사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제과점 사장님이 달걀 한 판 가격이 올랐다고 달걀 안 사겠어요? 살 수밖에 없잖아. 빵을 만들려고 하면 달걀이라는 재료가 필수적이잖아.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이해하겠어요? 본인들의 실생활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용을 내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계속 탄력적, 비탄력 가지고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고 물어보지도 않아. 혼자 고민해, 그냥. 혼자 고민하면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지는 거야. 탄력적, 비탄력적이 뭔지. 그러니까 용어를 찾았어. 안에 모르는 용어가 또 있어. 걔를 또 찾아야 돼. 그걸 한 줄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낭비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누가 물어본다는 거야. 내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어? 지금 기간이 충족이 된 게 우리 윤 총각이 기간이 충족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 열심히 해야 돼. 어? 대담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 밑에 가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학계론에서는 기업의 총수입은 안 나와. 임대업자의 총수입을 물어봐. 임대업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장에 임대주택이 있죠.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체제가 없단 말이야. 임차자들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아까 얘기한 텐트를 치고 살더라도 이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야.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대축을 소비하는 임차자들은 이 사람들은 임대료가 변하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겠어요?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 비탄력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얘네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매년 올리겠어요? 내려주겠어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올려야. 올려도 얘네들은 어디 이사를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업자의 총수입에서 임차자들이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릴수록 수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반대일 거 아니에요, 반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탄력성 그게 영향을 주는 요인만 이해를 해도 이거 뭐 옆에 그래프, 나중에 우리가 이 그래프도 정확한 그래프는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한 줄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간단한 거 아니야. 일단은 거기까지는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반응을 소비자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제품이 있죠. 그러면 생산자들은 매년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린다고. 그래도 어차피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과점 시장이 많은 거 알죠? 국수도 과점 시장이고 된장, 고추장 이것도 과점이야.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은 비탄력적이야. 그럼 얘네들 간에는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게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담합을 하는 거야. 올해는 니네가 가격 상한을 주도하고, 그럼 우리가 못 이기면서 따라가고, 내년에는 네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보면은 A 업체가 올리고 난 다음에 B 씨가 같이 올라가 슬슬. 그럼 나중에 결국 가격이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감시하는 거예요. 얘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징금 두드리는 거예요. 가격 담합을 하다 걸리면.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이스크림 보면은 이걸로 가는 아이스크림이 있죠? 멜로 시작해서. 이게 2글자도 있고 3글자도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얘가 100원 올랐어. 아이, 그러면 3글자 사 먹어야지. 그러면 3개도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빙과류 업체도 여름 들어가기 전에 다 조율을 한다고. 네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그런데 안 사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좀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예요.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소비한다니까? 마트에 가면?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자,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임대료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지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장 나오는 게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거기 84페이지 가면 하단에 기출지문이라고 있죠. 거기 2번을 보면 2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잖아.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 올리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네. 하나가 정리가 되면 반대니까 그건 따라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소득과 교차는 뭐 다음에 또 돌아올 때 해도 일단은 가격 탄력성이 중요해요. 가격 탄력성 개념을 정리할 때 가격 탄력성은 1호를 내는 게 크기하고 이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응?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 거기 중간에 가면 예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가장 쉬운 게 수요량의 전체 변을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수치 갖다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거 요령 배우면은 야, 이거 되게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는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어요. 암산 수준. 너무 여기 계산 문제 많다고 그래가지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저기 3월 달에 수업할 때는 어떻게 돼? 이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소득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게 해서 그래프 그려갖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왜? 그때는 받아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5월 달에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의 이제 시험에서 이론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정리를 하는 거야.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팍 반복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나와야 돼. 2차를 가야 돼, 2차를.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3, 4월에 1차가 끝내면 참 좋은 거야. 늦어도 5, 6월까지는 1차가 끝내야 돼. 그러면 7월 달부터 들어가면서부터 2차에 집중력이 투자를 해서 올해 동차 합격에서 끝나는 거지. 우리 그때 최천이라고 그랬나? 여기?
성이 뭐였다고? 최첨예도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표정을 보니까, 아, 올해는 1차만 이러고 계속 버티려고 그러는 것 같네? 아니라니까, 그거 나중에 본인이 후회해. 원래 그런 생각도 있으시잖아.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그냥 시간만 저렇게 가다가 그냥 올해 뭐 1차고 뭐고 저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차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긴다고. 2차도 할 걸.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생각에 대한 변화를 많이 가져보라 그럴까? 열심히. 2차 수업 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 근데 이 복습은 1차 위주로 하는 거야. 1차 위주로. 복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게 선생님이 잘해줄 때 가끔 일부러 오류를 넣기도 한다고, 이거를. 그럼 복습한 사람들은 오류를 찾을 거 아니야. 복습을 안 한 사람들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 아니냐고, 그거. 딱 티가 난다니까. 지난주에 우리 여기 박총각이 남아서 4시까지 공부하다가 발견한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박총각 저 페이스로 가면 올해 동창표하고 이 바닥을 뜰 것 같아. 남들 다 떠날 때 남아있지 말고 같이 가줘야 돼. 자, 그래서 수요는 여기까지 했고, 90페이지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